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어젠 제가 집에 와서 바로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하루 늦게 올리고요. 외국인이 3.2조를 공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자체는 1.6조 가까이 매수했지만 선물까지 합치면 3.2조입니다. 그거를 좀 조명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 대형주 코스피 중심의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은 소외받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우상향의 기조가 이어진다면 코스닥도 당연히 상승합니다. 네, 뭔가 이상한 상승이죠. 시장이 막 4%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르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시장이 대형주가 없으면 소외가 됩니다. 대형주, 제가 대형주 부르짖었던 이유가 있죠. 이게 시장이 상승기에 접어들면 대형주 위주로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보시면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지금 시장이 약 4% 가까이 올랐는데 이거 뭐 사이드카 터지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대형주는 4.72% 올랐는데 주형주 조금 올랐죠. 근데 소형주가 좀 떨어졌어요. 오른쪽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시장이 하락했죠. 하락했는데 대형주는 그나마 올랐어요. 대형주는 그나마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대형주는 샀죠. 보시면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대형주만 샀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본격적인 매수가 시작됐습니다. 대체 무슨 호재가 있길래 이제 와서 천천 넘기고 나서 매수를 시작하는지 참 의아하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지 않을 때 얘들은 지수가 관계가 없더라. 예전부터 계속 보면 얘들한테 지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들은 올릴 자신이 있거든요. 지수가 4천을 가도 자기들이 그때부터 5천 만들면 되지 뭐. 만약에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한테 넘기려고 한다. 물량을 떠넘기려고 한다. 그러면 4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4천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5천, 6천에 넘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들은 지수가 관계가 없을 거다. 없을 거다 어차피. 온 언론을 뿌려가면서 호재를 만들면 어차피 사줄 사람은 널렸다. 지금 종목을 매수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저는 이 코스피의 4% 가까운 상승을 보면서 얘들이 지금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시장 자체를 매수하고 있구나.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게 오른쪽이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이에요. 당연히 뭐 삼성전자를 거의 6천억치를 샀죠. 6천억치를 샀고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는 뒤에 잠깐 뉴스에 나오지만 애플이랑 협업을 한다라는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찌라시. 뉴스도 찌라시예요. 뉴스 찌라시인데 저는 뭐 현대 위아를 들고 있어서 좀 의아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오르지?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팔았어요. 그냥 안 팔았습니다.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하락기 때 샀기 때문에 지금 팔 이유가 없어요. 포지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여기서 뭐 하한가 갈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개념치 않는다. 개념치 않는다. 자, 지금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NC소프트,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까지 해서 삼성전자 우는 최근에 계속 팔았죠. 외국인이. LG화학 사랑이 대단하죠. KB금융,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금융지주, SK. 보시면 알겠지만 종목의 섹터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대형주는 다 산 겁니다. 코스피 200에 들어간 그냥 다 샀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어떤 종목에 호재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한국 시장이 좋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한국 시장에 있는 종목을 다 샀어야지. 그렇진 않잖아요. 대형주만 샀다는 겁니다. 즉 이제 어제구나. 어제의 움직임은 그냥 시장 자체에 좀 충격을 주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됐죠. 어제는 앞으로 코스피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접근할 예정입니다. 즉 어제가 이제 기준봉이 되겠죠. 기준봉. 당분간 외국인 주도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얘들이 머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 어제 3조를 투입했어요. 3조를. 대체 3조를 왜 투입했을까요? 이제 다 팔아치우고 가려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일단 봅니다. 봐요. 그래서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마다 급한 상승을 하고 이럴 거예요. 현대차가 20% 30% 가까이 오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LG전자가 상한가 갈 때도 좀 이상했고, 그러니까 증시 자체가 지금 약간은 거품
거품 유도기에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당분간 외국인이 주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주가 횡보를 시작하면 중소형주 키 맞추기 장세에 들어갈 거라고 여겨집니다. 즉, 지금 현재 코스닥은 조명받고 있지 않지만 곧 다가올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요. 돈들이 몰릴 만한 상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진짜 새로운 악재요. 다 알고 있는 악재 말고요. 우상향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는 게 제 스탠스입니다. 일단 외국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3000 지수 인근에서 시동을 걸었어요. 지금 지수를 100 가까이 올렸죠. 3000 넘은 것도 참 놀랄 노짜인데 작년 초만 해도 제가 3000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야, 무슨 박스피에서 3000이냐. 진짜? 아무튼 진짜 하룻병아리 같은 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시 조명받고 있진 않은데 제가 만약에 셀럽이었으면 지금 난리 났겠죠. 1년 전에 3000을 예측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저도 한번 과대 광고 한번 해볼까요? 계속. 저도 이 평생 한번 할까 말까 한 정확한 예측을 했는데 홍보도 좀 하고 저의 또 그 업적을 기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좀 약간 닭살이 돋거나 역겨운 그런 슬로건을 내세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약간은 좀 너그럽게 그래도 저럴만도 하지 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가 계속 기침을 하네요.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단기 지지선으로 3000을 생각하고 접근할 예정입니다. 투두리스트는 계속 해야죠. 이번 주에 꼭 마무리 지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일요일 새벽이지만 외신입니다. 외신 빠르게 보고 넘어가시죠. 시장은 끝났으니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은 고립된 상태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지금 컨펌 상태로 바뀌었고 거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다 정지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정치적인 얘기거리인데 여기서 다룰 건 아닌 것 같고요. 웃기죠. 대체 왜 정지시킬까요? 자, 그 다음에 프렌치 대통령 그 영부인이 양성이 나왔답니다. 코로나. 아이고 참. 이 마크롱 대통령이죠. 마크롱 대통령이 예전에 확진됐지 않나요? 아닌가? 그러면 항체가 생겼나? 아무튼 지금 불란서 쪽에 약간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이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최악까지는 아니고 나쁜 한 주를 맞이했다. 이게 비트코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경쟁 상대가 금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프레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한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프로포간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왜냐? 비트코인은 금이랑 경쟁한다. 약간 요렇게. 과연 비트코인이랑 금이 같을까요? 뭐 계속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면 나중에는 금의 대체제로 조명을 계속 받겠죠. 이게 약간 그 있잖아요. 뭐 속담이 정확히 이해가 안 난다. 3명이서 우기면 진실이 된다고 했나? 아무튼 약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의 블루웨이브가 미치는 게 펄스 솔라, 약간 태양광 쪽으로 조명을 받을 거다. 이런 뉴스고요. 오일이 8%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한 주에. 유가가 이제 점점 치솟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락기 때 매수했던 신한 WTI 레버리지가 아주 잘 올라갈 것이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우리 자동차에 넣는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이런 걸로 해지를 해야겠죠. 아주 기쁘게 넣어야겠어요. 내신입니다. 메모리 실적과 파운드리 성장성 갖춘 삼성전자 28일을 주목하는 이유. 28일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금 주주환원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 뉴스 이후에 약간 변동성이 발생하는 거는 자명하겠죠? 약간 그걸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8일이 어찌되었든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중요한 마일스톤이다 라는 거죠. 김정은이 3년 전 봄날로 갈 수 있다. 그때 봄날이었나요?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대북주에 관해서도 21년 전략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지금 까먹고 있는 게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가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단골 소재가 지정학적 리스크였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이런 소리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뻘소리였죠. 지금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나요? 현대차 애플카 제작 따낼까? 시너지 기대감 증폭. 이거 단독 기사를 낸 한국경제 기자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뭐
뭐랄까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뭐지? 라는 생각. 갑자기 현대위아가 상한가를 터치하길래 이게 뭔 일인가? 상한가가 잘 안 갔구나. 29%까지 올랐죠.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봤는데 애플이랑 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얘기해 봐야 되나?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현대차가 애플이랑 손을 잡을까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애플이랑 손을 잡는다면 결국에는 현대차는 자동차를 만들고 애플은 거기에 올라가는 대시보드 안에 올라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포테인먼트 이쪽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율주행까지 해서.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랑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왜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만들지만 OS는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어요. 그럼 안드로이드에서 뭐랄까? 이게 스마트폰에 기생하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을 사가면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안드로이드가 가져가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만 팔고 땡인 겁니다. 더 이상 창출될 수 있는 수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을 건데 현대차가 애플이랑 손을 잡을까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웃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도 나름의 기아차가 아니고 기아로 바꾸면서 무언가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 패러다임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애플이랑 손을 잡는다? 이게 협력 모델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요.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애플이랑 손잡는다. 야, 애플이랑 당연히 손잡아야지. 이거는 단기간에 치트키를 쓸 수 있는 포인트긴 하지만 스팀팩 같은 꼴입니다. 순간 달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발목이 잡힌다. 발목이 잡힌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 쪽에서 애플이랑 손을 잡을까는 좀 퀘스천 마크라는 겁니다. 제 의견은. 스가 이분이 위안부 배상 판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했네요. 이거는 뭐 어떤 일본 정치인이든 간에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이러면 또 애국 테마주가 단기간 조명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 애국 테마주가 없습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남의 나라의 얘기죠. 테슬라의 길 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겹불. 별의별 프레임을 다 만드네요. 무슨 비트코인이 또 테슬라의 길을 갑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테슬라랑 비트코인은 다른 겁니다. 테슬라는 미래 전기차 패러다임을 이끌어가는 선두 기업이다라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은 무슨 전기차랑 무슨 관계죠? 이런 또 패러다임을 아이고. 자, 지금 보자. 비노 고용지수가 안 좋게 나왔고 실업률이 약간 개선됐네요. 개선이 아니고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네요. 그것도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 좋게 나왔다. 그래도 미시장은 상승했으니까 월요일 시초가는 나쁘지 않겠죠. 자, 데이터 고속도로의 미래, 6G 이동통신 연구개발 본격 착수. 이건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도 나왔죠. 이제 착수했다는 겁니다. 오, 이동통신, 오, 매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이제 5G 종목은 손대면 안 된다. 네. 이거는 전 명확합니다. 손대면 안 된다. 네, 이건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된다. 나중에 소외받을 겁니다. 소외받을 거예요. IoT에 관련된, 그러니까 IoT 칩에 관련된 5G 통신 장비를 만든 애들은 좀 달라요. 네, 달라요. 근데 기성 5G 종목들은 이제 슬슬 물이 빠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유동성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기대하기 어렵죠. JP 모건 헬스케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아름답죠. 네, 코스피 아름답죠. 외국인이 거의 뭐 원웨이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가로 쭉 당겼죠. 대형주 위주로. 뭐 개인 투자는 그거에 발맞추어 팔았고요. 기관도 떠났는데 이건 뭐 금융 투자가 판 것도 있겠지만 연기금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넘겼습니다. 연기금은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계속 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상승하면 기관 투자자 계속 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가 사면 그건 사건이다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상승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4%로 가까이 올랐는데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적습니다. 이거는 대형주만 샀다. 그건 아까 수치에서도 봤죠. 대형주만 샀다. 결국 외국인은 코스피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 예, 이 속셈이 뭘지는 이제 슬슬 드러나겠죠. 근데 이게 폭락을 위한 전주곡은 아닐 것이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는 논외죠.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제 시장이 상승한다 얘들아. 너네 지금 안 타면 안 돼. 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뭐 따라잡기 하겠죠.
그나마 대형주는 좀 올랐어요. 대형주는 올랐고. 그래서 사장님이 아주 만족스러워 하더라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있죠. 지금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고 대형주, 중형주 위주로 매수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저도 이 상승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소형주나 이런 거 위주로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완전 치명타를 입고 있죠. 시장 올라가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자 예탁금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신용융자는 드디어 20조를 넘었습니다. B2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기사 되게 많죠. 시간엔 좀 올랐고요. 미증시도 오르고 끝났습니다. 역시 MSCI 펀드 지수는 후행하고 있죠.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랐던 것보다 더 올랐네요. 원달러도 다시 하락을 시작했고 유가가 4% 가까이 올랐네요. 예, 내일 월요일에 또 신한 레버리지가 또 난리 치겠네요. 유로존도 오르고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이 많이 떨어졌네. 금이 많이 떨어졌네. 금도 좀 지켜보시죠. 예,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슬슬 숙제를 계속하러 가야겠습니다. 이번 주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이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 한 주도 한번 화이팅 해보시죠. 감사합니다.